네, 안녕하세요. 네, 연사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하시고 있는 업무 소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그 광고 대행사 SMCNC 광고 사업 부문에 그 CX 센터라고 하는 조직에서 BTL 업무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 최광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연사님 걸어오실 때부터 좀 약간 포스부터 좀 다르셨는데 이제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가 광고 대행사인 SMCNC인데 이곳은 현재 이제 빠르게 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네. 현 회사는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광고 대행사들이 보면은 이제 대기업군으로 속해 있는 회사들도 많고 이제 주력이 이제 그쪽이 시장을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각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어떤 인프라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계열, 뭐 현대자동차 계열, 뭐 롯데, LG 계열들이 다 이제 그 각 그룹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광고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이 아티스트의 어떤 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아티스트와 어떤 같이 콜라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영역들을 좀 많이 결합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좀 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앞전에도 이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대행으로서의 이제 한계를 위해서 약간 이제 브랜드 사업, 신사업 같은 것들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 워낙 경쟁이 강한 어떤 시장이다 보니까 남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나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좀 꺼집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굉장히 어려운 거게 현실입니다. 네,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연사님의 같은 경우 마이스 업계로의 포괄적인 의미인 광고 대행사 직군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하셨는데 이전에는 마이스 회사 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직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직을 하게 된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새로운 니즈가 저 스스로에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이직을 하게 된 거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컨벤션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벤션 파트를 이제 주력으로 하다 보니 이제 전 회사도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싶다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니즈도 있었고, 그리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역할들을 좀 수행해 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직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직장인들 요즘에 누구나 다 가슴에 사표를 다 품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직 자체는 이제 저희가 평생 직장인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고 본인의 어떤 뜻이 있으면은 뭐 해서 굉장히 또 본인의 어떤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약간 기준은 너무 잦은 이직을 통해서 이게 내가 정확하게 여기가 진짜 맞는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도 있기 전에 어떤 움직이지는 말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신중하게 회사를 선택을 하되 5년 정도는 있어봐야 여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버티는 존버하는 성향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연사님 현재 그럼 재직 중이신 곳에 회사 생활은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저는 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자율성이 조금 많이 부여가 되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1년에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거는 그야말로 개별 구성원에 알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오히려 조직의 스케줄에 이렇게 많이 이끌려 간다기보단 그 스케줄링을 제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일단 가장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SMCNC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계열사다 보니까 정말로 SM 그분 소속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되나요? 네, 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아티스트랑 같이 촬영도 하고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가 그래도 좀 있었죠.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근데 뭐 이게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해서 서로 다 이제 구역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으로 뭐 걸어 다니는 도중에 항상 뭐 셀럽들이 내 옆에 걸어 다니고 이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요. 네, 네. 일단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접점이 있긴 있지만 뭐 그들과 거의 뭐 동행하는 삶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사님 이번엔 마이스 업계에 대한 연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였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마이스 업계에서도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의 직군이 존재하게 되는데 유독 조금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많이 뽑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업계 구조 특성 때문인가요? 네, 그게 제가 저의 그냥 이해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업의 수익 구조가 가장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뭐 많이 들은 말로 그리고 제가 또 많이 하는 말로 오늘은 엄청 배가 부르지만 내일은 제가 굶을 수도 있는 게 이 업인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정말 수주가 대박이 터져서 정말 거의 뭐 2배, 3배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에 정말 한 건도 못 딸 수도 있고 그러면 회사 상황에서는 이제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고정 경비라는 게 아마 회사에서는 부담일 겁니다. 그럼 저희는 사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람이 단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어쨌든 회사 경영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가 그 안정적인 미니멈을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고정 경비를 이 헤비하게 가져가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직도 많이 뽑고 프로젝트 때마다 단발성으로 이제 뭐 인원이 확 늘었다가 또 많이 빠지다가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착취가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또 뭐 현실이 있는 거를 그냥 막연히 저희가 네거티브하게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뭐 득이 되는 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취준생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사회 이제 첫 시작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 업은 안에 들어와서 보는 것과 밖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장기 계약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회사에서도 좀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발전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단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보고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단순히 운영 요원보다는 어떤 그런 단기 계약직이라도 짧게라도 좀 해보면 훨씬 더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점으로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또 장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긴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전에 다녔던 마이스 회사에서는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나도 이 회사를 보는 거지만 회사도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회사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끝날 때쯤에 회사에서 먼저 이제 프로포즈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또 최선을 당연히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추가로 한번 질문 드려볼 건데요. 실무에서 할 줄 알면 도움이 될 만한 틀 혹은 능력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이제 컨벤션을 할 때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거에서는 제가 뭐 비지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좀 다뤄봤었고, 그거 외에 사실은 뭐 포토샵 그냥 인터넷에 좀 치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뭐 그 정도였는데, 오히려 뭔가 그런 스킬을 물론 갖추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저희가 어쨌든 업의 본질은 기획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PPT로든 뭐 워드로든 뭔가 이게 되게 어떤 흐름들이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뭔가 좀 간결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내가 스스로 잡아가는 습관을 좀 많이 들여보는 게 오히려 뭔가 툴적인 어떤 스킬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중장기적으로의 더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닐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툴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군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연사님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일이 많잖아요, 업계 자체가. 네, 네. 그렇게 되면 연사님만의 뭔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네, 뭐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술로 풀겠죠. 예, 아, 저도 그죠. 마찬가지로 새벽 3시, 4시까지 뭐 메일 보내고 정리하고 4시부터 7시까지 술을 마시고 9시에 출근한 적도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푸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푸는 거가 이게 계속 방식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 이제 내 체력이 축나는 게 또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약간 개인적인 활동일 수도 있지만 좀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거의 친구들은 아마 다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친구들한테 그런 욕을 많이 들어 먹으실 텐데, 저도 대통령과 일정을 잡으면 잡았지 너랑은 진짜 약속을 잡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네. 워낙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등산 이나 뭐 그냥 산책, 뭐 동네에 뭐 작은 산이든 공원이든 네, 그런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거는 아마 이 포럼의 주제와 조금 맞는 질문인 것 같아서 약간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연사분들께도 여쭤봤던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이스 업계가 대행사 위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그게 현실인 것 같은데, 연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구조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행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는 저는 그냥 저희의 업과 뗄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업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좀 슬프지 않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업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실 일을 해 보면 뭐 클라이언트, 뭐 광고주가 있고 이제 그들의 요구 사항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역할이 뭐 기본적이기는 한데, 거기서 오는 또 많은 어떤 한계점과 뭔가 좀 좌절도 있을 거고, 내가 뭐 이러려고 여기에서 일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해봤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느 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이라고 해서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대행을 한다라는 구조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핸드폰이 필요한데 핸드폰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게 삼성전자죠. 예, 그리고 뭔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공급해 주는 게 이제 금융권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고객이 없는 비즈니스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좀 정의를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저도 참 많이 했던 생각인데, 저는 그 경영 컨설팅의 컨설턴트를 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경영 컨설팅의 컨설턴트는 굉장히 이제 엘리트 출신의, 그리고 회사에서도 뭔가 그걸 맡기는 데 있어서 뭔가 갑을 관계로서 맡기는 게 아니라 되게 전문가로서의 이제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식적인 고차원적인 어떤 컨설팅을 맡기는 건데, 거기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전문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랑 똑같은 구조예요.
예,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돈을 주는 원 회사가 이제 발주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컨설팅을 하는 대행사로서 그들의 요청 사항을 내가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저희랑의 좀 일반적인 차이를 봤을 때는 뭐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문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영 고민들을 다 털어놓고, 근데 자기들의 고민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일을 했을 때는 이건 뭐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인데, 과연 광고주 클라이언트가 고민을 하는 것 이상의 탁월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과연 제공을 할 수 있는가? 업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저는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대행사 직원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는 나는 나의 포지셔닝을 난 컨설턴트가 돼야 되겠다.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좀 치열하고 그리고 부단한 어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광고주와 클라이언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의 고민을 제시를 해주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 수준도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한 사람이 한다고 결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약간 화두인 것 같네요. 네, 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크리님이 해주실까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연사님은 조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수동적이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산업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연사님이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여태까지 일을 해오기 위해 노력하였던 개인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 이전 회사가 좀 더 이제 마이스에 가까워서 그때를 생각을 하자면 컨벤션도 보면은 사실 요즘 컨벤션이든 전시든 이벤트든 엑스포든 영역의 구분이 사실은 없잖아요. 다 이제 경계가 허물어져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뭐 처음에 보통 많이 하죠. 뭐 인력, 뭐 제작물, 그리고 뭐 등록, 회의, 뭐 공식 행사, 의전, 뭐 연출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텐데, 저는 일을 좀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열심히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 업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공식 행사, 이제 흔히 컨벤션에서 말하는 공식 행사, 이제 만찬, 뭐 개폐막식을 말하는데, 공식 행사의 그 콘솔에 서 있는 이 뭔가의 느낌이 너무너무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할 때는 정말 한 달, 두 달 밤을 새더라도 뭔가 이것들이 이제 무대가 그대로 시안이 그대로 무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거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들이 이제 순서들이 큐타임에 따라서 이제 돌아갈 때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 순간이 되게 짜릿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어필을 좀 했죠. 저는 공식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런 자기가 선호하는 파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또 아무래도 누구한테 맡길까라는 고민에서 그게 이제 고려 사항이 되면 아무래도 내가 그걸 맡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스스로도 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정도가 제 나름대로의 이제 재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밤을 새셔도 즐거우셨다니. 네, 뭐 힘든 점도 엄청 네. 많았지만, 네.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에서 희열을 느끼셨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MZ 세대들이 요즘 열정이 부족하다, 끈기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3에서 5년 이상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인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사님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마이스업이 이제 흔히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일이 굉장히 고강도고 그리고 이제 고강도에 비해서 이제 뭐 연봉이 그렇게 충분히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컨벤션을 이제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의 수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은데 왜 이 업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친구들이나 비교해 보면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사실 제가 같이 입사했었던 제 동기가 5명이 있었는데 신입으로 1년을 지났을 때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1년을 정말 잘 이겨냈다고 뭐 밥 사 먹으러 하면서 이렇게 좀 식사비도 지원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한 3명, 6명 중에 3명이 남았고 2년 차 가니까 저밖에 안 남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흔히 이제 오는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 힘들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너무나도 버티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물리적으로 정말 잠이라도 재워주면서 일을 좀 시켜라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는 전공도 사실은 공대 출신이고, 예, 그리고 뭐 이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에서 이제 우연히 뭐 이런저런 이쪽에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쪽 영역으로 이제 찾아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출근을 했을 때 회사의 이 벽에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워딩이 딱 컨벤션 디비전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데 그 글자가 벽에 붙어 있는 공간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신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초기에는 어떤 고강도의 업무들이 좀 그렇게 저한테는 오히려 뿌듯함으로도 다가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뭔가 한국을 알리고 정말 국가의 사업에 내가 이바지를 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고강도라고 하는 업무 자체를 그냥 포커스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열악해라는 거로만 이거를 해석을 할 건지 이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저는 뭐 굳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치면 남들은 하루에 1이라고 하는 스킬을 쌓을 때 저는 하루에 2라는 스킬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도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나오고 봤을 때 그 고강도의 하드 트레이닝은 분명히 저를 굉장히 성장을 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꼭 뭐 이제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막연히 조직에 끌려가고 어떤 이 시스템에 끌려가고 정말 내가 없는 어떤 그러한 업에서의 내가 질질질 끌려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소한 이 업에 대한 나의 뭔가 꿈이 있고 뭐 명확하게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이제 더 발전적인 길로 나갈지는 굳이 내가 정의를 하지 않아도 이제 이게 펼쳐질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나 나의 발전이나 어떤 비전이나 개인적인 목표만 잘 품고 간다면은 이 과정이 남들보다 남들이 설렁설렁 뭐 흔히 뭐 모기업 뭐 어떤 공기관 뭐 공무원 물론 공무원도 요즘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분들과 이제 내가 같은 스타트 상황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억지로지만 시스템적으로 나는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어느 회사든 초기에 뭐 3년이든 뭐 6년 뭐 보통 369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때 가지는 갈등은 똑같습니다. 어느 곳이든 다 똑같고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번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뭐 미국에 이제 아이비 리그를 나와서 이제 미국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금융 투자사 흔히 말하는 뭐 리먼 브라더스니 뭐 등등의 그런 회사를 들어갔지만 막상 거기에서도 내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우리의 고객이라고 하는 그 실무자들이 시키는 일을 그냥 나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업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연봉이 1억이고 뭐 굉장히 럭셔리하고 뭔가 하이 스탠다드한 어떤 조건에서는 좋겠지. 근데 들어가도 거기에서의 고민도 똑같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것을 좀 가장 먼저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진단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거를 조금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정말 주옥 같은 답변 주셨어요. 네, 이 업계에 준비를 하시는 취준 분들이나 혹은 또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됐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좋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네. 연사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짧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러한 행사를 처음 봤고요. 네, 정말 기획자들끼리 함께 뭔가 뜻을 모아서 진행하는 행사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되게 사회 초년생 시절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이러한 기회들로 소통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희 같은 업에 계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